전국에 계신 수제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 등급 수학 마블링이 끝내준 한우 한승호 선생님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집합의 연산 우리 스텝 3 발전 문제 쭉 풀기로 했는데요. 전체 4문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쭉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에 관련된 걸로 충분히 다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활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에요. 1번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집합의 의미라는 거야. 교집합의 의미. 자, 집합 A에 n이다 라는 놈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n이라는 게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요 놈을 x를 원소로 가진다는 거야. 근데 그 x는요 누구? n의 배수라는 거지. x는 n의 배수이고요. 당연히 누구는 n은 자연수겠죠. 자연수의 배수다 라는 집합을 an이라고 합시다 라는 거야. 됐니?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2라는 거는 뭡니까? 야, x를 원소로 가지는데 2의 배수다 라는 거니까 A2는 2의 배수인 2, 4, 6, 8 땡땡땡 하면서 나가는 2의 배수들을 모두 가지는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자, 그런데 결국 뭘 풀어달라는 거냐면요. A2 교집합 A4에다가 괄호가 쳐져 있고요. 합집합입니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A2 교집합 A3입니다 라는 것이 뭐랑 똑같냐면 A에 M에다가 합집합 AN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더라 라는 거야. 이때 누구랑 누구를 구해서 m과 n 값을 구해서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니? 자, 어차피 괄호로 쳐져 있는 게 되노니까 결국 둘의 교집합입니다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집합일 거고요. 둘의 교집합입니다라는 것도 특정한 집합인데 어떤 집합, 합집합,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 합집합, 어떤 집합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선생님, A의 M이라는 거는요. A2 교집합 A4와 같아야 됩니다. 그 얘기고요. AN이다라는 거는요. 누구랑 같다고? A2 교집합 A3과 같습니다. 이때 m과 n을 구할 수 있으면 m과 n의 합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집합이다 라는 것은 뭘로 연결이 된다고? 그리고로 연결이 된다고. 자, 그러면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x의 원소가 a2의 원소 그리고 뭐라고? 그 x는 A4의 원소입니다 라는 것들이 바로 누구라고? A2와 A4의 교집합의 원소입니다. 그 얘기지. 근데 요놈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야. A2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누구라고요? 2의 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고요. A4라는 거는 뭡니까? 야, 4의 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x는 2의 배수 그리고 x는 4의 배수입니다 라는 거야. 결국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요 배수도 만족하고 요 배수도 만족합니다 라는 것의 전체적인 의미는 잘 생각해 보니까 결국 뭐라고요? 공배수다 라는 거지. 공통된 배수라고요. 이해됩니까? 2의 배수이고 4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요 놈은 누구? 2와 4의 공배수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간단한 얘기죠. 자, 그럼 2와 4의 공배수가 누굽니까? 2의 배수이자 4의 배수인 놈. 다 4의 배수지. 결국 얘는 뭐라고요? 2와 4의 공배수는 그냥 4의 배수입니다 라는 거야. 물론 2의 배수의 집합이 있고 4의 배수의 집합이 있다면 4의 배수의 집합이 2의 배수의 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래서 A2와 A4의 교집합은요 그냥 뭐라고요? A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라고. 또는 2의 배수와 4의 배수, 2와 4의 공배수는 누굽니까? 바로 4의 배수입니다 라는 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끝났네요. 그죠? 그러면 누구는 A2 교집합 A4는 누구이기 때문에 A4이기 때문에 요 M이라는 값은 그냥 4가 들어가면 됩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앞에서 분석한 것과 똑같은 의미로요. 야, 그러면은요 그 X는 A2 그리고 그 X는 누구의 원소다?
A3의 원소다. A2라는 것은 누구의 배수고 똑같이 2의 배수고요. 역시 누구? 그리고라는 게 있고 A3는 누구다? 3의 배수 아닙니까? 결국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니까 누구와 누구의 2와 3의 공배수를 의미하는 거네요. 그럼 2와 3의 공배수는 누굽니까?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 2와 3의 공배수다 라는 것은 6의 배수입니다 라는 거 자명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누구에다가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입니다 라는 것은 결국 6의 배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더라는 거지. 그럼 n값은 누구라고요? 2와 3의 공배수의 배수인 6의 배수입니다 라는 거지. 결국 n 플러스 n은 누구라는 겁니까? 4에다가 6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결과는 10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객관식단 몇 번? 2번이 답입니다 라는 거지. 자, 결국 이 문제는 누구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리고다! 교집합은 그리고입니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끝나는 문제야. 그리고이다 보니까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돼. 2의 배수 그리고 4의 배수 2와 4의 공배수 따라서 4의 배수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 2와 3의 공배수 그래서 6의 배수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된다고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표정이 어둡네요. 네,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집합에 그림을 가지고 이용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집합을 그림을 가지고 이용하는 문제인데 조금 어려워. 자, 요 그림은요. 삼각형이 있는데 정삼각형의 중점들을 잡아놓고 다시 연결해서 정삼각형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에 색칠이 되어 있는 거야. 됐니?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A집합 마이너스 C, A 차집합 C에다가 합집합 B 차집합 C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요 집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이해됐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A도 주고 B도 주고 C도 주면 문제가 너무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줬냐면 이런 걸 줬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이 주어져 있고 가운데 있는 삼각형만 요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 요 놈이 바로 의미하는 게 바로 A 교집합 B더라 라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요렇게 주어져 있어요. 두 번째 그림도 역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엔 누가 색칠되어 있냐면 제일 위에 있는 요놈만 색칠이 되어 있어. 요놈만 색칠이 되어 있고 요놈이 바로 A 차집합 B입니다 라는 거야. 자, 세 번째 요래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색칠이 누가 되어 있냐면 요렇게 세 군데가 색칠이 되어 있어요. 색칠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요놈이 바로 의미하는 게 바로 A와 B의 합집합입니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요래 돼가지고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누가 역시 색칠이 많이 되어 있네. 요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집합 C입니다 라는 거야. 이때 A 차집합 C와 B 차집합 C를 합집합하여라. 먼저 나는 A 집합과 B 집합을 구하고 싶은데 선생님 A 교집합 B와 A 차집합 B와 A 합집합 B 요 세 개만 가지고 나는 A 합집합 B를 구해야 되고 A와 B를 구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봐봐.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게 어디라고? 여기라고. 요 부분이 바로 A 교집합 B. 얘가 바로 A 교집합 B야. 맞니? 그 다음에 A 차집합 B라는 게 있어. A 차집합 B가 의미하는 게 요 부분이 바로 A 차집합 B야. 얘가 바로 A 차집합 B의 그림이야. 마지막으로 A 합집합 B라는 것은 요 전체 부분이 바로 A 합집합 B야. 요 전체 부분이 바로 A 합집합 B고 그게 바로 요렇게 생긴 A 합집합 B야. 내가 요 놈을 가지고 A랑 B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A라는 놈은 뭡니까? 요 놈이야. 얘가 바로 A야. A는 보니까 1과 2를 더하면 A가 돼요. 즉 A라는 집합은 누구랑 1과 2를 더하면 A가 되는 거라. 1과 2를 더하면 A가 되는 거네. 그러면은요 A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겼다는 겁니까? 삼각형에서 요래 생겼는데 1이 의미하는 게 요 가운데잖아.
2가 의미하는 게 요 위잖아. 따라서 두 개를 더한 요 놈이 바로 누구입니다? A입니다 라는 거 자명하지. 간단하게 해결이 되네. 그 다음에 B를 구하고 싶었어. B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했더니 선생님 전체 3에다가요 누구를 빼면 요 2를 빼면 B가 되네요. 따라서 B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B라는 것은요 3에서 누구를 빼면 된다고? 2를 빼면 된다고. 자 가만히 보니까 3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3이라는 놈은요 어디가 색칠이 되어 있다고?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다고. 거기서 누구를 빼세요? 2를 빼세요. 그러면 색칠이 돼야 될 부분은 어디밖에 없어? 요 두 군데밖에 없어. 요 세 군데 색칠되어 있는 것에서 2를 빼세요 라는 거야. 3에서 2를 뺐더니 요 두 개만 남는데 얘가 바로 B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A에서 C를 빼고 B에서 C를 뺀 다음에 합집합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 됐니?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 A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다고? A라는 놈은 위에랑 가운데 이렇게 두 개가 색칠되어 있는 놈이 바로 A야. 거기서 누구를 뺄 거라고? C를 뺄 거라고. C를 차집합할 건데 C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C라는 놈은 요 세 군데가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놈이야. 얘를 뺄 거야. C를 차집합할 거라고.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나옵니까? 자, 겹치는 부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C에 들어가는 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C에 다 들어가네?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왜? A가 C의 부분집합이거든. 뭐가 나옵니까? 공집합이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B에서 C를 빼야 되겠네. 두 번째 B를 봤어요. B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어. B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놈이 바로 B야.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를 뺄 거라고요? C를 뺄 거라고요. C라는 놈은 어떻게 색칠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C라는 놈은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다는 거지. 얘가 바로 C야. 그러면은 B에서 C를 차집합을 했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그 결과는 누가 나오느냐? 그림을 그려봤더니 누가 나옵니까? 자 C에 들어가는 놈은 요 세 군데인데 요 세 개 중에서 겹치는 놈 얘를 빼버리면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안 남아. 그 결과가 바로 B 차집합 C야. 됐니? 우리가 할 거는 뭐라고요? 요 둘을 합집합 해주세요 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얘만 남아. 자 그러면은 누구밖에 없다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놈밖에 없다는 거지. 자 앞으로 돌아와서요. 결국 A 차집합 C라는 놈은 누구였습니까? 공집합이었어요. 그 결과는 누구만 남는다고? B 차집합 C만 그리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B 차집합 C의 그림은 여기만 색칠이 되어 있는 요 놈입니다 라는 거죠.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면 몇 번? 객관식 답 1번이 바로 답입니다 라고 풀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의미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결국 우리는 요 앞에 있는 세 개의 그림을 가지고 누구랑 집합 A와 집합 B를 어떤 모양의 그림인지를 찾아내고 싶었어. 근데 좀 복잡하더라는 거야. A 교집합 B가 있고 A 차집합 B가 있고 A 합집합 B가 있더라는 거지. 얘를 가지고 내가 A, B, C를 구할 줄 아니? 그래서 잠깐 벤 다이어그램의 도움을 구했어. 그래서 A라는 것은 A 차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B를 더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두 개를 더해서 A를 구했고요. 집합 B라는 것은 A 합집합 B에서 A 차집합 B를 빼면 되는구나 둘의 차이에 의해서 집합 B를 구했다고요.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집합 A에서 C를 빼고 집합 B에서 C를 뺀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둘의 합집합의 결과를 그려냈더라라는 거지. 둘의 합집합의 결과는 결국 어디에만 색칠이 되어 있는 여기에만 색칠이 되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각적 도구들을 다 이용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든 뭐 나중에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각적 도구들을 잘 이용하는 게 좋아. 그럼 시각적 도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그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적 도구가 바로 그래프 아닙니까? 그런 그래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활용하는 연습들이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쓰는 연습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쓰고 정리하는 습관이 들어야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요,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자, 그래서 문제를 쉽게 풀고, 그리고 수학을 우리가 잘하고, 그리고 수학 문제를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물론 연습장을 굉장히 많이 푸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글씨를 못 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물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풀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니까, 연습장 같은 거 풀이 과정 쓸 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 문제를 보니까요, 자, 이건 뭘 복잡해.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얼마냐면 50이랍니다. 그런데 전체 집합에서요, 뭘 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A 합집합 B를 뺀 것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10개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앞에서 배웠죠. 대칭 차집합. A 차집합 B의 합집합에 B 차집합 A가 있는데 요놈의 원소의 개수가 18개랍니다. 이것만 해도 그냥 욕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뭐냐면 요놈을 구해달래요. A 차집합에 괄호하고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감이 안 와. 이렇게 봐선 감이 안 와.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얘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하나씩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요놈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얘라고요. 맞니?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봤어. 자,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A 차집합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라는 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뭔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지.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다니까 요놈이야. 색칠을 다 하면 돼. A를 빼고 색칠을 다 하면 돼. 됐니? B의 여집합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B의 여집합 어차피 합집합할 거니까 B의 여집합이라는 건 B를 제외한 전체 다야. 요놈이야. B를 제외한 전체 다야. 둘의 합집합입니다라는 것은 색칠을 다 한 놈이야 지금. 그럼 색칠이 지금 안 돼 있는 놈이 누구밖에 없는 줄 알아? 여기밖에 없어. 맞니? 요놈 빼고 전체 다 색칠했습니다 라는 거야. 이해되니? 요놈 빼고 전체 다 색칠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A에서 걔를 뺄 거예요. A가 누군데? 요놈 전체가 A거든요. A에서 색칠이 되어 있는 놈을 빼보세요 라는 건데, A에서 색칠이 되어 있는 놈은 요 부분 아니야. 그럼 A에서 색칠이 되어 있는 놈을 빼면 색칠 안 되어 있는 놈 누구밖에 안 남아? 여기밖에 안 남네. 얘가 누구니? 요 놈의 이름이 바로 A 교집합 B가 되네요. 요거야 그냥.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을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헷갈리고 더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잘 보세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요, 내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 아닙니까? 그럼 결국 A 차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라는 것은요, 결국 A 차집합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성질도 알거든요. A 차집합 B라는 것은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요놈 전체를 내가 B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얘는요, A 교집합에 누구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입니다. 그런데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A라면서요.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날려버리면 결국 얘는 A 교집합에 A 교집합 B라고요. 그런데요, 선생님 또 A라는 집합은요, A 교집합 B라는 집합은요, A의 부분집합 아닙니까?
해서 둘을 교집합했으니까 그 결과는 그냥 A 교집합 B입니다 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어. 됐니?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공식대로 가지고 풀 수도 있는 거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더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야, 결국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해라, 그 얘기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선생님, A 교집합 B의 원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거야. 주어진 놈들을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요 벤 다이어그램은 다시 지울게, 지저분하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전체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어요. 됐습니까? 전체는 몇 명이 있다고? 50명이 있다고. 그런데 봐봐. A에서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 A 합집합 B를 뺀 게 10명 있대. 여기다 10명 있다라고 기록을 해둘게. 그러면은 A 합집합 B에는 몇 명이 있어야 되니? 전체가 50명인데 요 바깥이 10명이야. 아하. A 합집합 B에는요. A 합집합 B에는요 몇 명이 있습니까? 40명이 있습니다. 50에서 10을 뺀 40명. 요 노란 동그라미 안에 40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요 안에 몇 명 있냐라는 거 궁금한 거잖아요. 이해되니? 요 빨간 부분과 어느 부분, 요 두 개 부분을 합쳐서 몇 명이 있다는 거야? 40명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A 차집합 B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기가 바로 A 차집합 B가 의미되는 거야. B 차집합 A는 요 부분이 바로 B 차집합 A야. 요 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즉 요쪽 부분과 요쪽 부분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합치면 몇 개 있다고요? 18개 있다고요. 여기에 18개 있대. 전체가 40이야. 근데 여기랑 여기 합쳐서 18개 있어. 그럼 이 빨간 부분까지 합쳐서 40이 되려면 여기는 몇 명 있게? 그 얘기잖아. 40에서 18개 빼면 얼마입니까? 22개 아닙니까? 따라서 22개 남아있다고요.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 안에는 몇 명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22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라고 그리시면 되는 거지. 자, 결국 요 문제는요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 복잡한 식 있지. A 차집합의 괄호하고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바로 A 교집합 B입니다 라는 것만 첫 번째 이해하시면 끝인 거라. 요 놈 이해하시고 나서 야, 교집합의 원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A 합집합 B 안에는 40개가 들어있어야 돼. 그런데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쳐서 18개 들어있어. 18개 더하기 뭐 하면 40이니? 22개 아니니? 벤 다이어그램으로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복잡한 문제는요 어떻게 가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시각적으로 쉽게 풀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4번도요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 선형이 대만 학생 40명이 있어요. 선형이 대만을 전체 U라고 하면 NU는 몇 명이라고? 40명이라는 거야. 됐니? 이때 미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학생이 28명, 블로그를 운영하는 학생이 25명이랍니다. 미니 홈피 M이라고 할까요? 미니니까 대문자 M을 썼네. 미니 홈피를 운영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요? 28명입니다. 블로그 B라고 할까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학생이 있는데 블로그를 운영하는 학생의 수는 25명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17명 이상의 학생이 미니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야? 미니 홈피를 운영하는 학생과 블로그를 운영하는 학생들의 교집합이지? 둘 다 운영하니까. 요놈이 몇 명 이상이라고요? 아, 17명 이상입니다 라고 조건이 줬어요. 이때 미니 홈피와 블로그를 둘 다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학생, 미니 홈피도 운영하지 않고 블로그도 운영하지 않는 학생의 개수의 뭘 구하시오? 학생의 최소 몇 명이냐니까 최소를 구하시오 라는 거지. 요놈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선생님 부등식인데요. 최소를 구하래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죠?
부등식도 있고 최소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놈이 뭡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자, 그럼 봅시다. M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라는 건 드모르간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얘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40명이 들어 있을 거고, 여기 M이라는 집합, 미니홈피를 하는 집합, 블로그를 하는 집합 B가 있는데,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입니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요 노란 부분이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봐봐. 요 노란 부분이랑 어느 부분? 요 빨간 부분, 요 부분을 합치시면 전체 집합이야. 맞잖아. 즉 M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누구를 더하시면 M과 B의 합집합을 더하시면 그거는 항상 누가 돼야 돼? NU 몇 명? 40명으로 고정이 돼야 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누구냐면 요 값이 최소일 때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둘의 합은 항상 40명으로 일정해야 되거든.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누가 요 값이 M과 B의 합집합은 최대가 돼야 돼. 이해되니? 이해됐어? 둘의 합은 40명으로 고정이야. 그런데 얘가 작았으면 좋겠대.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커질 거 아니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둘 중에 하나라도 운영하는 애들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얘가 최대일 때가 요놈이 최소일 때니까. 됐니? 그런데 요놈은요, NM에다가 더하기 NB에다가 마이너스 N의 M 교집합 B드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또 뭐가 문제냐면 미니홈피를 운영하는 애들은 28명으로 고정이에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애들은 25명으로 역시 고정이야. 거기서 누구를 뺀 게,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둘 다 운영하는 애들을 뺀 게 바로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학생들이거든. 근데 봐봐, 요 값은 최대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일정한 값에서 얼마로 일정해? 53으로 일정하지. 53으로 일정한 값에서 누군가를 뺐는데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럼 빼는 값은 또 최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빼는 값이 최소일 때 합집합은 최대가 되고, 합집합이 최대일 때 합집합의 여집합은 최소가 될 거 아닌가 봐. 그런데 아시다시피 누구는요,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모두 운영하는 학생은 최소 몇 명이라고? 17명이래. 이해됐니? 그러면은요, 무슨 말입니까?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학생의 최대값은 가장 많게는 53명에서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모두 운영한 학생의 최소값인 17명을 뺐을 때입니다. 그 얘기지. 결국 몇 명이라고요? 36명이 바로 최대값입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학생의 최대값은 36명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둘의 합이 40이 돼야 되니까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는 학생의 최소값은 몇 명이라고? 4명이라는 거지. 따라서 이놈의 최소값은 몇 명이라고요? 바로 4명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자, 되게 복잡하게 돌아왔어요. 벤 다이어그램도 이용을 하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도 활용을 해봤다고. 누구의 최소값을 구해라? 미니홈피도 하지 않고 블로그도 하지 않는 학생,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둘 다 운영하지 않는 학생의 최소값을 구해라. 근데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둘 다 운영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결국 뭐라고?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의 여집합, M 합집합 B의 여집합이더라고. 그런데 M 합집합 B의 여집합과 M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총합은 전체 집합, 즉 40명으로 고정이더라고.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져야 되는 거잖아. 왜? 둘의 합이 40명으로 고정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커지는 값이 누구냐 봤더니, 얘가 커지려면 누가 작아져야 돼? 교집합의 개수가 작아져야 돼.
그럼 교집합의 개수가 최소일 때가 합집합의 개수는 최대가 될 거고, 합집합이 최대일 때가 합집합의 여집합이 최소가 될 때 아니니? 이해되니?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17개일 때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최대 36개가 될 거고,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최대 36개일 때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최소 4개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은 별로 대단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각적 도구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발전학습 4문제 풀어봤어요. 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느끼신 게 뭐냐면,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확실하게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지 풀리겠지. 문제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시각적 도구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림도 좋고요, 깔끔한 풀이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신다면, 문제를 푸신다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 방안들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복습을 좀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익히셨으니까 시각적 도구도 이용해 보시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쭉 정리하면서 우리 집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습하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